막힌 인생. 이것만 알면 강물처럼 흐른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 나의 인생은 달라져 있었을까요? 그 말 한마디만 하지 않았어도, 그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지금 이 막막함은 없었을까요? 당신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인생이 어딘가에 꽉 막혀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답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무언가 자꾸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냥 멈춰버리고 싶었던 날이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막혀버린 인생, 흐르지 않는 삶,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단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벽을 만납니다. 어떤 벽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이고, 어떤 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벽입니다. 현실의 벽은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기도 하지만, 마음속의 벽은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살면서 겪은 일들을 그냥 지나보내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억울했던 일, 상처받았던 기억, 끝내 이루지 못한 꿈, 내 손으로 지키지 못한 것들. 그것들이 하나씩, 둘씩 켜켜이 쌓여서 어느 순간부터 삶 전체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 모양인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흐르지 않는 걸까?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삶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탓이라는 말이냐? 그런데 잠깐,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방식이란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의심조차 해본 적 없는 그 특별한 습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오래된 관계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인연인데 아직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간 시절을 붙잡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기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아이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그 서운함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의 기억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 계약만 성사되었어도, 그 한 번의 잘못된 판단만 없었어도 지금 나는 달랐을 텐데. 그렇게 인생의 어느 지점에 발이 묶인 채로 세월은 흘러가고 몸은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힌 삶의 실체입니다. 강물은 어떻게 흐르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물은 앞에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앞에 절벽이 있으면 절벽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스며듭니다. 그냥 낮은 곳으로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강물에게는 이래야만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강물에게는 왜 내 앞을 막느냐는 원망이 없습니다. 강물에게는 이건 내 것이니 넘겨줄 수 없다는 집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물은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어떤 험한 산을 넘어도, 어떤 좁은 협곡을 지나도
어떤 오랜 가뭄 속에서도 강물은 마침내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우리는 흐르는 대신 멈춥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대신 맞서 싸웁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대신 버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강물처럼 흐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일해야만 한다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일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는 일해야 한다.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 안에 단단한 틀이 되어서 그 틀에 맞지 않는 현실이 오면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혀버립니다. 그 일해야만 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인생을 막히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분별이라고 불렀습니다. 분별이란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가른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 분별이란 세상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나누고 내 기준에 맞는 것은 끌어당기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밀어내는 그 습관입니다. 이 분별의 습관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날씨는 오기를 바라고 싫어하는 날씨는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곁에 두고 싶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은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고 나쁜 일은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 바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날씨는 내 마음을 묻지 않고 바뀌고 사람은 내 뜻대로 있어주지 않으며 좋은 일은 금방 지나가고 나쁜 일은 왜 이리 오래 가는지. 그렇게 매일 나의 분별과 세상의 흐름이 충돌하면서 우리는 지치고 상처받고 마음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분별을 없애라는 것이 가능한 말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좋고 싫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그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니냐고. 맞습니다. 좋고 싫음의 감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내가 싫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며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 그 알미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외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를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며느리 집에 먼저 가고 어머니 생일에는 전화 한 통으로 대신하고 어머니의 가슴에는 서운함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그분은 몇 년 동안 아들에게 잘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맛있는 것을 해주고 더 아낌없이 도와주면 아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는 더 불편해졌고 어머니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오래된 절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기 싫어서,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그냥 혼자 돌계단을 오르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계단 옆으로 작은 시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름 가뭄에 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작은 물줄기는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돌부리에 막히면 돌아가고 낙엽이 내려앉으면 잠시 멈추는 것 같다가도 다시 흘러가고, 그 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아들이 이래야 한다고 믿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내 아들은
다른 집 아들과 달라야 한다고 나는 그 틀 속에서 아들을 가두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물은 흐른다. 돌을 탓하지 않고 낙엽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흐른다. 나도 흘러야 하는 것 아닐까? 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냥 흘러야 하는 것 아닐까? 그날 이후 그분은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없어도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며느리에게 서운해도 그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두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분의 마음이 더 이상 막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을 내려놓는 것의 힘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과거의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이루지 못한 꿈일 수도 있고, 어떤 되어야 한다는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쥔 손을 조금만 느슨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느슨하게, 꼭 이래야만 한다는 그 단단한 확신에서 어쩌면 이래도 괜찮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향해 아주 조금만 문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확정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건 내 잘못이다. 혹은 저건 그 사람의 잘못이다. 이 나이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제는 늦었다. 이런 고정된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굳어진 벽이 되어서 우리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반복해서 믿어온 이야기일 뿐인 걸까요? 나이 드는 것이 정말 늦는 것일까요?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정말 실패인 걸까요? 원하던 것을 못 이룬 것이 정말 삶이 잘못된 것일까요? 강물은 어제의 강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흐르는 물은 방금 전의 물이 아닙니다. 강은 같아 보여도 물은 매 순간 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그때의 그 선택을 한 나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된 이야기 속에 오늘의 나를 가두고 그 이야기대로 살면서 그게 나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으며 훨씬 자유롭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크게 일으켰다가 크게 잃은 분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20년 가까이 그 실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의 명함을 아직도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시절 사업 동료들의 연락처를 아직도 지우지 못했으며 이따금 꿈속에서는 그 시절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부끄러워 사람들을 피했고 사람들을 피하니 더욱 외로워졌으며 외로우니 더 깊이 과거 속에 잠겼습니다. 그분의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서 잃은 것이 뭐예요? 그분은 당연히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그때 잃어버린 것이 아버지 자신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그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 잃은 것은 돈과 사업이었지. 아버지 자신은 아니었다. 그런데 나는 20년 동안 마치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왔다. 그분은 그날 이후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로 그 작은 차이가 20년 동안 막혀있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분별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붙여온 이야기, 내가 세상에 붙여온 이야기, 내가 타인에게 붙여온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조금만 느슨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눈을 감고 느껴보시겠어요? 당신이 가장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것, 당신이 가장 단단하게 확정지어온 이야기, 당신이 가장 힘들게 짊어지고 있는 어떤 기억, 그것을 지금 당장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어쩌면 나는 그것 너머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물은 한 번에 바다에 닿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서 시작하여 돌밭을 지나고 좁은 계곡을 통과하고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그 긴 여정에서 강물이 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흐르는 것, 멈추지 않는 것, 막히면 돌아가는 것,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당신의 강이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순간입니다. 잠시 멈춘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다만 그 길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 그것이 바로 분별을 내려놓은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에 다가왔습니다. 막힌 인생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이것, 그것은 다름 아닌 분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꼭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미 확정지은 이야기를 다시 바라보는 것, 내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던 습관에서 조금 물러서는 것, 이것이 바로 막힌 삶을 흐르게 하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 버티다가 결국 받아들인 경험이 있습니다. 포기했더니 오히려 새로운 것이 찾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에 우리는 이미 분별을 내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분별을 내려놓는 것인 줄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삶은 조금씩 다시 흘렀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강의 흐름과 닮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빠르고 거칠게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서 굽이굽이 돌아가며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며 흐릅니다. 그 모든 흐름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빠르게 흘렀던 시절이 있어서 지금의 깊이가 생겼고 힘들게 돌아갔던 구간이 있어서 지금의 넓음이 생겼으며 막혀 있었던 시간이 있어서 지금의 성찰이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당신의 강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 강은 아직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주 잔잔하게, 아주 조용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막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은 결국 흐릅니다. 막힌 곳에도 결국 길이 납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얼었던 강도 다시 흐릅니다. 당신의 인생도 반드시 다시 흐릅니다. 다만 그 흐름을 위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은 꼭 이래야만 한다는 그 단단한 주먹을 아주 조금만 느슨하게 펴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늦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으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흐르십시오. 당신의 강처럼,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향으로. 막힌 곳에서 돌아가도 되고, 느려도 되고, 잠시 고여 있어도 됩니다. 다만 멈추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강은 반드시 바다에 닿게 되어 있으니까요. 분별을 내려놓는 순간 강물은 다시 흐를 것입니다. 막힌 인생. 이것만 알면 강물처럼 흐른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 나의 인생은 달라져 있었을까요? 그 말 한마디만 하지 않았어도, 그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지금 이 막막함은 없었을까요? 당신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인생이 어딘가에 꽉 막혀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답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무언가 자꾸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냥 멈춰버리고 싶었던 날이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막혀버린 인생, 흐르지 않는 삶,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단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벽을 만납니다. 어떤 벽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이고, 어떤 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벽입니다. 현실의 벽은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기도 하지만, 마음속의 벽은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살면서 겪은 일들을 그냥 지나보내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억울했던 일, 상처받았던 기억, 끝내 이루지 못한 꿈, 내 손으로 지키지 못한 것들. 그것들이 하나씩, 둘씩 켜켜이 쌓여서 어느 순간부터 삶 전체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 모양인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흐르지 않는 걸까?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삶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탓이라는 말이냐? 그런데 잠깐,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방식이란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의심조차 해본 적 없는 그 특별한 습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오래된 관계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인연인데 아직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간 시절을 붙잡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기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아이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그 서운함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의 기억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 계약만 성사되었어도, 그 한 번의 잘못된 판단만 없었어도 지금 나는 달랐을 텐데. 그렇게 인생의 어느 지점에 발이 묶인 채로 세월은 흘러가고 몸은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힌 삶의 실체입니다. 강물은 어떻게 흐르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물은 앞에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앞에 절벽이 있으면 절벽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스며듭니다. 그냥 낮은 곳으로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강물에게는 이래야만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강물에게는 왜 내 앞을 막느냐는 원망이 없습니다. 강물에게는 이건 내 것이니 넘겨줄 수 없다는 집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물은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어떤 험한 산을 넘어도, 어떤 좁은 협곡을 지나도, 어떤 오랜 가뭄 속에서도 강물은 마침내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우리는 흐르는 대신 멈춥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대신 맞서 싸웁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대신 버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강물처럼 흐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일해야만 한다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일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는 일해야 한다.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 안에 단단한 틀이 되어서 그 틀에 맞지 않는 현실이 오면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혀버립니다. 그 일해야만 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인생을 막히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분별이라고 불렀습니다. 분별이란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가른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 분별이란 세상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나누고 내 기준에 맞는 것은 끌어당기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밀어내는 그 습관입니다. 이 분별의 습관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날씨는 오기를 바라고 싫어하는 날씨는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곁에 두고 싶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은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고 나쁜 일은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 바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날씨는 내 마음을 묻지 않고 바뀌고 사람은 내 뜻대로 있어주지 않으며 좋은 일은 금방 지나가고 나쁜 일은 왜 이리 오래 가는지. 그렇게 매일 나의 분별과 세상의 흐름이 충돌하면서 우리는 지치고 상처받고 마음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분별을 없애라는 것이 가능한 말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좋고 싫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그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니냐고. 맞습니다. 좋고 싫음의 감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내가 싫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며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 그 알미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외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를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며느리 집에 먼저 가고 어머니 생일에는 전화 한 통으로 대신하고 어머니의 가슴에는 서운함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그분은 몇 년 동안 아들에게 잘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맛있는 것을 해주고 더 아낌없이 도와주면 아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는 더 불편해졌고 어머니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오래된 절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기 싫어서,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그냥 혼자 돌계단을 오르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계단 옆으로 작은 시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름 가뭄에 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작은 물줄기는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돌부리에 막히면 돌아가고 낙엽이 내려앉으면 잠시 멈추는 것 같다가도 다시 흘러가고 그 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아들이 이래야 한다고 믿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내 아들은 다른 집 아들과 달라야 한다고, 나는 그 틀 속에서 아들을 가두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물은 흐른다. 돌을 탓하지 않고 낙엽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흐른다. 나도 흘러야 하는 것 아닐까? 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냥 흘러야 하는 것 아닐까? 그날 이후 그분은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없어도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며느리에게 서운해도 그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두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분의 마음이 더 이상 막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을 내려놓는 것의 힘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과거의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이루지 못한 꿈일 수도 있고, 어떤 되어야 한다는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쥔 손을 조금만 느슨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느슨하게, 꼭 이래야만 한다는 그 단단한 확신에서 어쩌면 이래도 괜찮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향해 아주 조금만 문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확정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건 내 잘못이다. 혹은 저건 그 사람의 잘못이다. 이 나이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제는 늦었다. 이런 고정된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굳어진 벽이 되어서 우리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반복해서 믿어온 이야기일 뿐인 걸까요? 나이 드는 것이 정말 늦는 것일까요?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정말 실패인 걸까요? 원하던 것을 못 이룬 것이 정말 삶이 잘못된 것일까요? 강물은 어제의 강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흐르는 물은 방금 전의 물이 아닙니다. 강은 같아 보여도 물은 매 순간 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그때의 그 선택을 한 나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된 이야기 속에 오늘의 나를 가두고 그 이야기대로 살면서 그게 나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으며 훨씬 자유롭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크게 일으켰다가 크게 잃은 분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20년 가까이 그 실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의 명함을 아직도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시절 사업 동료들의 연락처를 아직도 지우지 못했으며 이따금 꿈속에서는 그 시절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부끄러워 사람들을 피했고 사람들을 피하니 더욱 외로워졌으며 외로우니 더 깊이 과거 속에 잠겼습니다. 그분의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사업에서 잃은 것이 뭐예요? 그분은 당연히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그때 잃어버린 것이 아버지 자신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그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 잃은 것은 돈과 사업이었지. 아버지 자신은 아니었다. 그런데 나는 20년 동안 마치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왔다. 그분은 그날 이후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로 그 작은 차이가 20년 동안 막혀있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분별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붙여온 이야기, 내가 세상에 붙여온 이야기, 내가 타인에게 붙여온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조금만 느슨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눈을 감고 느껴보시겠어요? 당신이 가장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것, 당신이 가장 단단하게 확정지어온 이야기, 당신이 가장 힘들게 짊어지고 있는 어떤 기억, 그것을 지금 당장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어쩌면 나는 그건 너머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물은 한 번에 바다에 닿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서 시작하여 돌밭을 지나고 좁은 계곡을 통과하고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그 긴 여정에서 강물이 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흐르는 것, 멈추지 않는 것, 막히면 돌아가는 것,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당신의 강이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순간입니다. 잠시 멈춘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다만 그 길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 그것이 바로 분별을 내려놓은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에 다가왔습니다. 막힌 인생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이것, 그것은 다름 아닌 분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꼭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미 확정지은 이야기를 다시 바라보는 것,
내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던 습관에서 조금 물러서는 것. 이것이 바로 막힌 삶을 흐르게 하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 버티다가 결국 받아들인 경험이 있습니다. 포기했더니 오히려 새로운 것이 찾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에 우리는 이미 분별을 내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분별을 내려놓는 것인 줄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삶은 조금씩 다시 흘렀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강의 흐름과 닮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빠르고 거칠게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서 굽이굽이 돌아가며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며 흐릅니다. 그 모든 흐름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빠르게 흘렀던 시절이 있어서 지금의 깊이가 생겼고 힘들게 돌아갔던 구간이 있어서 지금의 넓음이 생겼으며 막혀 있었던 시간이 있어서 지금의 성찰이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당신의 강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 강은 아직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주 잔잔하게, 아주 조용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막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은 결국 흐릅니다. 막힌 곳에도 결국 길이 납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얼었던 강도 다시 흐릅니다. 당신의 인생도 반드시 다시 흐릅니다. 다만 그 흐름을 위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은 꼭 이래야만 한다는 그 단단한 주먹을 아주 조금만 느슨하게 펴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늦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으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흐르십시오. 당신의 강처럼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향으로 막힌 곳에서 돌아가도 되고 느려도 되고 잠시 고여 있어도 됩니다. 다만 멈추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강은 반드시 바다에 닿게 되어 있으니까요. 분별을 내려놓는 순간 강물은 다시 흐를 것입니다.